네, 안녕하세요. 다인이의 수호천사 정다인. 김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40일 만에 이렇게 이제 다시 촬영을 하는데 벌써 이제 출산한 지가 며칠 됐죠? 38일 됐습니다. 네, 38일 됐습니다. 38일 동안 이제 저희가 몸 회복도 하고 좀 집에 적응하느라 이제 촬영을 계속 못 하다가 이제 다시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아이가 셋이니까 많이 달라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지금 3.24kg로 태어났는데 오늘 아침 몸무게 재니까 몇 킬로였죠? 5kg. 5kg. 벌써 5kg입니다. 38일 만에 벌써 엄청 찐 거예요. 너무 많이 쪄가지고 이제 당분간은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혹시 걱정하신 분들 계실까봐 영상 안 올라와가지고 저희 안부 잠깐 전해보고 이제 셋째 출산할 때 혹시 어땠는지. 저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병원 검진 가는 느낌? 근데 세 번째 출산이기도 하고 이게 진통이 걸려서 하는 자연분만이 아니라 날짜를 잡고 이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전혀 떨리지 않았고 그냥 진짜 아이를 만나러 간다는 그런 설렘으로 가득한 그랬던 것 같아요. 아기를 낳았을 때. 나만 떨렸던 것 같아. 갈 때. 사실 진짜 저보다는 남편이 오빠가 더 떨었어. 난 진짜. 떨어가지고 어. 이제 항상 수술하니까 수술하면 이제 하반신 마취를 해야 되니까 그게 마취가 혹시 잘못되거나 어쨌든 이제 몸에 칼을 대는 거니까 그게 걱정돼서 사실 항상 두려웠는데 셋째 때도 엄청 두려웠는데 다행히도 이제 회복이 잘 돼가지고 감사하게도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항상 매 순간 수술할 때 세 번째지만 아직도 좀 떨렸던 것 같아요. 이제 혹시라도 수술이 잘못될까 아니면 마취가 잘못 풀릴까 봐 그게 걱정됐었는데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이제 아기를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미리 물어봤죠. 첫째, 둘째 때는 남편이 아기를 못 안아봤는데 이제 세 번째 때는 이제 저도 여유가 생겼는지 먼저 안아볼 수 있냐고 남편이 물어봤는데 흔쾌히 괜찮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처음으로 그쵸? 처음으로 안아봤죠. 원래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 만지게 했었는데 탯줄도 한 번도 못 잘라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탯줄 자르는 건 그것 때문에 그래. 감염 때문에. 감염 때문에. 하여튼 코로나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지 아예 몸에 손을 못 대게 하니까 분만실에서 그랬었는데 셋째 때 안아보라고 하니까 안아봤는데 진짜 이건 차원이 다른 그 따뜻함. 진짜 엄청 따뜻한 그 온기가 확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진짜 그냥 아이를 안는 것과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안는 거는 진짜 차원이 다르다. 진짜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그걸 느낄 수 없는 거라서 진짜 이게 와 너무 따뜻하다. 진짜 이게 축복이구나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이게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온기로 느껴지는 거니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되게 좋았죠. 그거는 꼭 한 번이라면 해보면 좋겠다. 이제 산모님들도 용기 내서 한번 얘기해서 남편분들이 꼭 안아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병원마다 좀 다르니까 또 우리가 다녔던 병원은 먼저 안아보라고 말을 안 하셨지만 이제 다른 병원은 먼저 안아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하긴 하고 수술실이나 분만실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 셋째를 낳아도 그 아이와 첫 번째 만났을 때 되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설레이고 그 뿌듯한 느낌이 되게 많은데 확실히 셋째다 보니까 저는 막 눈물이 왈칵 나면서 아이한테 막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말을 하지 말라고
말이 너무 많아. 혹시 영상 있으면 좀 넣어줄래? 나는 조용히 하라고 하고 오빠가 계속 옆에서 말하는 그 영상을. 아이고 우리 딸 아이고 이뻐라. 오빠 울어? 아이고 엄마 귀여워. 고마워. 응. 아빠 앞에 와줘서 고마워.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귀여워. 그래. 아이고 캣컷 봐요. 아이고 이쁜 거. 아이고 이쁜 거. 울어? 그 아이가 첫 만남 때 막 말해주고 싶은데 예. 제가 되게 감성적인 사람인데 저랑은 차원이 다른 감성적인 그 감성적인 분이셔가지고 아주 수술실 사람들이 막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보통 반대인데, 그치? 하여튼 너무 좋았다. 이제 음, 솔직히 셋째라서 별로 없을 그런 줄 마음이 알았지.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막상 또 딱 만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막 설레고 뿌듯하고 그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그게 확실히 있었고 엄청 이번에는 또 안아보기까지 하니까 더 컸던 것 같아. 확실히. 그래서 아이를 꼭 안아볼 수 있으면 안아봤으면 좋겠다. 남편분들. 진짜. 좋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분만하러 갈 때 꿀팁이 있다면? 저희가 출산한 병원은 이제 분만실이 그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어가지고, 슬리퍼를 신고 가는 게 진짜 꿀팁이다. 집에서부터? 집에서부터. 그 산모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둘 다 슬리퍼를 신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핸드폰 충전기를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왜냐면은 분만실 그쪽으로. 왜냐면 그러겠다. 입원실에 가는 짐이 따로 있고 분만실로 가는 짐이 따로 있는데 그걸 그냥 한 뭉탱이로 싸놓으면은 또 충전기 찾느라 힘든데 충전기를 미리 챙겨 놓으면은 이제 연락할 때도 훨씬 좋고 이제 배터리 소모가 빠르니까 맞아. 이제 막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실 수 있는 것도 준비해 놓으면 좋아요. 남편분들은. 본인이 마실 거? 남편분들이 마실 거. 왜냐면 이게 산모 옆에서 있어 줘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은 물 마시러 간다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있는 게 좋고. 그럴 수 있겠다. 그다음에 셋째다 보니까 저희는 그 분만실에 책을 갖고 갔어요. 그래서 분만하기 전에 둘 다 독서 하다가 들어가기 20분 전부터 이제 좀 준비하고 들어가고 수술하고 나오고 했는데 그때도 잠깐 뭐 독서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건 진짜 여유가 있을 때 맞아. 여유가 있을 때 하면 좋고. 셋째여서 가능했던 것 같아. 진짜. 첫째 때는 생각도 못했지. 그리고 이제 셋째니까 또 가능한 것들이 뭐냐면 분만실에 가면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처음에 맞아. 첫째 때 나오면은 그럼 막 간호사분들이나 의사 선생님들 와서 막 설명하는 거 막 잘 안 들리고 막 무서우니까 그러는데 혹시라도 못 알아들으면은 정확하게 본인이 이거를 숙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숙지를 하고 나서 출산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과 관련된 거여가지고 모르면은 손해보는 것들이 있어서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데 막 거기서 그 산모 몸 회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냥 좋은 걸로 다 하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좋은 걸로 하는 걸 저는 권장해드리고 그게 좋다. 그런 것들이 좀 꿀팁? 사실 여기서 이제 남편이 말하는 그 몸 회복은 영양제 같은 거. 영양제 같은 거 그냥 좋은 걸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피도 많이 쏟았고 아기도 나왔고 하니까 산모가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건 사실 수술 직후부터 수술 전부터 해야 되는 그런 회복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영양제를 진짜 좋은 걸 맞으면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셋째여가지고 몸이 막 회복이 너무 느릴 줄 알았는데
이게 경력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회복은 잘 됐는데 확실히 전몸살은 무시 못해요. 전몸살은 첫째부터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출산할 때 꿀팁 남편분들 꼭 그 가슴 마사지 하는 방법 알아가지고 숙지하고 가셔가지고 아프다고 해도 이거를 마사지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풀어줘야지 좋다. 안 그러면 계속 고생해. 그리고 그 산모가 직접 이제 가슴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손목도 나가게 되고 손가락도 아프니까 가슴 마사지를 하는 것을 꼭 알고 갔으면 좋겠다. 이제 꿀팁을 알려드리면은 지퍼백을 하나 가져가시고 그거랑 수건 한 장 가져가셔서 수건을 충분히 적신 다음에 걔가 이제 물이 떨어질 정도로 말고 물이 떨어진다고 하면 살짝 짜가지고 걔를 지퍼백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충분히 따뜻하게 한 다음에 걔를 가슴에다 댄 후에 마사지를 해주시면 훨씬 좋아요. 그냥 마사지 하는 것보다 약간 온기로 좀 따뜻하게 돌려놓은 다음에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다. 그 열이 나면은 가슴에서 마사지 후에 열이 나면은 따뜻한 거 대지 마시고 또 식을 수 있게 좀 놔두는 게 또 좋거든요. 그래서 찬 거. 처음에는 마사지 할 때는 충분히 따뜻하게 해서 좀 뭐라 해야지 혀를 돌게 하고 나서 마사지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것들도 알고 가시면 훨씬 좋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셋째를 낳고 몸 회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은 마사지를 받고 있죠. 산후 마사지를. 그리고 저는 단유를 이제 벌써 하고 있어서 단유 마사지랑 산후 마사지를 같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적어도 10회는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몸 회복 이제 달라요. 이게 받는 거랑 안 받는 거랑 다르고 사실 둘째 때는 조리원 안에 있어서 매일매일 받았는데 밖에 셋째 때는 조리원을 안 가고 이모님을 집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산후도우미? 네, 산후도우미 분을 모셔가지고 선생님이 집에 계시니까 마사지를 갔는데 지금까지 5회를 간 상태여가지고 아직 5회가 남았는데 확실히 회복 속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셋째여서 조금 느린 건가 싶기도 하고 매일매일 받은 게 아니어서 느린 건가 싶기도 한데 좀 속도가 좀 다른 것 같고 확실히 첫째 때가 더 빨라? 첫째 때는 진짜 훨씬 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잖아요. 이게 나이도 무시를 못해. 셋째니까 나이를 몇 년 뒤에 아기를 낳은 거기 때문에 나이도 있고 이제 마사지도 조금 늦게 시작했고 한 게 있어서 회복이 좀 느린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보약을 이번에 지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아니요. 첫째 때도 지었었지. 첫째 때는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했어. 보약이 중요하다. 잘 안 먹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잘 안 먹어가지고 결국 다 버리고 둘째 때는 심지어 짓지도 않았어. 쿠폰도 안 받으러 갔단 말이야. 근데 셋째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마지막이길 들어서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보약을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주변 사람 이제 저는 이제 먹기 시작해서 확실히 회복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먹는 거랑 안 먹는 거랑 다르다고 꼭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게 보약 한약 나 싫어서 안 먹을래 나 한약 안 맞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먹으시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다르다고 하니까 저도 먹어보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몸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몇몇 분들이 출산하고 바로 막 살을 엄청 빼려고 하시는데 산모분들이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영양분을 더 충분하게 섭취를 하고 나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6개월에서 못해도 1년은 그래도 체중 그냥 유지하면서 많이 좀 영양분을 충분히 먹어준 다음에 다이어트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출산을 하면서 진짜 좋은 영양분을 다 얘한테 쏟아버리는데
거기에서 더 이제 영양분을 빼는 작업을 해버리면 제가 느낄 때는 뭐 과학적이진 않지만 뭐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몸 회복한다고 생각하시고 평생을 위해서 좀 영양분을 좀 보충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이제 애기 낳을 때마다 얘기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맞아. 많이 움직이고 잘 챙겨 먹고 해야 돼요. 근데 많이 움직이고 아기를 육아하다 보면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어. 이건 내가 빼고 싶어서 빼는 게 아니야. 움직이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것도 걷고. 중요하고 뭐 육아로 인해서 육체적인 뭐 움직임이 있더라도 운동을 또 따로 하면 또 그쵸. 정말 그건 좋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움직이는 거. 이게 마인드 이게 뭐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운동한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맞아. 도움이 되니까. 예. 혹시 다른 말이 나올까봐. 제가 말이 길어질까봐. 다른 말이 나올까봐 제가 좀 잘랐어요. 자 이제 셋째가 집에 오니까 어떤 것 같아? 많이 달라졌죠. 진짜 너무 많이 달라진 게 일단은 그러면 지금까지 아이 둘을 키운 것을 육아의 강도를 1부터 10까지 하면 아기 둘을 키운 거 5라고 났을 때 아기가 셋이 됐을 때는 강도가 어떤지. 사실 낮에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산후조리원 선생님이 오시고 계셔가지고 낮에는 주말만 이틀 딱 버틴다고 생각을 하니까 괜찮은데 밤에 애들 재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녁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녁 먹기 시작하고 애기 씻기고 재우는 것까지가 그게 너무 힘들고 왜냐면 저희는 애들이랑 같이 자고 있고 심지어 밤에 아이들이 꼭 저랑 자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특히 남편이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올 때 셋째는 울고 이제 안아서 달래줘야 되는데 첫째랑 둘째는 옆에 누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 좀 많이 힘들어서 저녁 시간만 보면 2배로 오른 10점을 최고점. 최고점을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평일 같은 경우는 오후에만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딱히 그 자는 시간만 좀 버틴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 이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의 진짜 육아가 시작되면 너무 어떻게 될지 그게 좀 걱정이긴 하죠, 사실. 저는 한 8, 9 정도? 왜요? 사실 집에 있는 시간이 아직 별로 없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해? 집에 있는 지금 시간이 없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아니 체감상으로 얘기하지 말고 물리적인 시간으로 얘기해. 근데 지금 이번 주 근데 저번 주 그치. 바쁘긴 했는데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아이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바빠졌어. 아니 왜 아기를 낳고 바빠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기 낳고 나서 항상 바빠지는데 아기를 낳고 바빠져.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그런 난이도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긴 했죠. 저도 보면. 왜냐면 아기 둘만 보다가 셋은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맞아. 막 아기 안고 둘 막 케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 아기가 신생아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렵긴 한데 사실 근데 그런 것을 다 잊을 정도로 예쁘죠? 이쁘고 행복하다. 그건 확실하다. 맞아. 그건 진짜 확실하다. 셋째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그막 보고 있으면 너무 귀엽다고, 너무 예쁘다고,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막 이런 생각이 너무 자동으로 들고 주변 분들이 첫째, 둘째 때는 이렇게 그런 말 안 했던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되게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귀여워요. 자, 어찌됐든 셋째가 이제 집에 오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변화된 거? 아니면 뭐 느끼는 것들. 느끼는 거. 일단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 아이들이 셋이 저희 아이들이
좀 그런 성향의 아이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질투하고 몰래 때리고 꼬집고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네, 특히 첫째는 엄청 예뻐하지. 엄청 예뻐요. 엄청 막 예뻐. 장난감 옆에 갖다 주고 인형 옆에 놓고 뭐 우리 아가도 막 동생도 되게 너무 예쁘고 인형 같다고 막 이런 표현도 하고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도 우유를 자기가 주고 싶어가지고 아 맞아. 와서 옆에 와서 우유병 잡고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 저희는 사실 아이들 사이에서 막 싸우고 이런 거는 뭐 크게 다투는 그런 건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냥 약간 소유권 주장 정도? 이건 내 건데 엄마 동생이 가져갔어요. 이제 첫째는 말을 잘하니까 동생이 가져갔어요. 이 정도만 하지 특히 크게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둘이 사이도 원래 좋기도 했고 셋째가 태어나니까 서로 셋째를 예뻐하는 그런 게 좀 있지. 네. 저희는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보셨을 때 어떠신데요?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안 그래도 내시어도 꽉 찬 느낌이 강했는데 그럼. 강했는데 조금 더 꽉 채워진 느낌이 들어서 그게 너무 좋고 네. 그냥 구성원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 자체가 맞아. 되게 많은 변화가 저는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삶에서 변화된 거는 이제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가지고 새벽 4시에 출근하고 뭐 8시에 집에 갔다가 애들 등원하는 거 보고 다시 출근하고 뭐 일찍 퇴근하고 그렇게 좀 삶을 바꿔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맞아. 많은 변화인 거죠. 원래는 막 4시에 절대 못 일어날 것 같았는데 4시에 눈이 떠지고 와서 일을 하고 일을 하고 가고 이제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씩 적응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변화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 많이 듭니다. 새벽에 아이가 우는 소리는 잘 들리시는지. 사실 저희 셋째가 우는 소리를 많이 못 듣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애들이 너무 늦게 자거든요. 첫째, 둘째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재우는 방법이 제가 첫째, 둘째를 재울 때 남편이 거실에서 셋째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못 자. 첫째, 둘째가 잘 때까지. 왜냐면 저희 5명 같은 방에서 같이 자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자야 새벽 4시에 일찍 일어나서 가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첫째 너무 늦게 들어가고 한 10시에는 하니까. 원래는 자줘야 되는 네. 건데 같이 자야 되는데 못 자고 한 12시쯤 들어가서 자니까 이게 약간 좀 들을 수가 없어. 들을 수가 없어, 애기가. 셋째가 그러니까 일어나는 걸. 들을 수가 없어. 그래도 잘 깨지도 않는 것 같아, 사실. 아, 애기가? 네, 애기 자체가 잘 안 깨긴. 잘 안 깨고 첫날부터 한 6시간 잤나? 집에 온 첫날부터? 거의 깨워서 먹인 수준으로 순한 친구여가지고 딱히 이 아이만 봤을 때는 육아의 강도가 많이 높아지진 않은 정도? 셋째가 근데 막 많이 울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크게 막 힘들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밥 먹일 때도 애기가 첫째, 둘째 밥 먹일 때도 막 찡얼대고 그런 거 별로 없으니까 맞아요. 그냥 편하게 밥 먹이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강도가 높아진 느낌은 크게 없고 이제 애기가 기어 다니고 그쵸. 말짓하고 해야 이제 진짜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네,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셋째를 낳고 40일 만에 녹화를 다시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재미있는 소식, 또 즐거운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